한 방울의 물조차 소중한 용암 대지. 생명전선 분화구의 생명들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보루인 이곳엔 내륙에서 보기 힘든 물장군과 비바리뱀,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살고 있죠. 오름에서 피어나고 오름에서 성장하는 생명들. 무령아리 오름에서 나고 자라는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소나타의 리듬과 같지 않을까요? 오름, 화산 분화구 등성이에 생긴 작은 언덕을 뜻합니다. 여기 제주의 오름 풍경을 잘 묘사한 옛 그림이 있습니다. 1702년도에 그려진 탐라 순력도인데요. 먼저 성산 일출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해맞이하는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바닷가의 삼방산도 한번 볼까요? 동굴까지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령아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한라산 성판악 아래 저기 무령아리 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특이하게 유수, 물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거대한 화산의 제국입니다. 100만 년 전에 분출한 용암은 한라산을 비롯 360여 개의 오름을 만들었죠. 방금 보신 탐라 순력도의 무령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이고 있는 오름. 그래서 옛 제주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한 오름이라고 했고 그 의미를 담아 물령아리라고 했죠. 오로지 비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이 습지는 지난 2006년 람사르 보호습지로 등재됐습니다. 맑은 물과 신선한 먹잇감과 적절한 은신처. 어떠십니까? 야생동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낙원이 있을까요? 봄이 되자 일찍 산란하는 습성을 가진 제주 도룡뇽이 벌써 물가에 알을 낳았습니다. 짝짓기 철이 되면 참개구리도 마음이 바빠지죠. 수컷들은 힘껏 볼을 부풀려 암컷을 유혹합니다. 물론 자신을 노출시키는 건 위험한 행동이죠. 운 좋게 짝을 만났다 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수컷이 암컷을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지만 오늘 암컷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모두 짝짓기에 정신없는 이 시기. 늪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유혈목이. 뱀의 이빨은 안쪽으로 굽어 있어 한 번 물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늑대거미는 몸이 곧 산란장입니다. 알이 부화하면 작은 등짝에 100여 마리의 새끼를 업고 다니며 키워내죠. 참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놀랍게도 장구애비의 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모습을 쏙 빼닮은 새끼 장구애비. 새끼 장구애비가 본능적으로 물로 향합니다. 포식자 장구애비. 이 습지에서 갓 깨어난 올챙이들이 그들의 먹입니다. 학교 운동장만한 무령아리 습지. 그러나 이 습지는 무려 47종의 수소곤충이 살아가는 오름 위의 작은 우주입니다. 그럼 이 습지의 진정한 제왕을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이 녀석, 물장군입니다. 녀석은 물 밖에 숨관을 내놓고 호시탐탐 사냥감을 노리죠. 낫처럼 날카로운 앞다리와 매서운 눈, 집요한 공격 본능. 역시 이름처럼 장군의 풍모입니다. 그렇다면 녀석의 사냥 솜씨 좀 볼까요? 참개구리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물장군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집중 공격합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물갈퀴를 찢어놓기도 하죠. 그리곤 곧바로 독침을 꽂아 마비시킨 다음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냉혹한 포식자지만 구성애만큼은 남다르다는 물장군.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리면 알을 보호하고 부화시키는 일은 온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7, 80개의 알을 품어온 지 약 10일. 마침내 알이 2배로 커지면서 새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알을 벗어난 새끼는 약 40일간의 성장 기간을 거쳐 성충이 되죠. 이처럼 아비의 보호 속에 무사히 부화에 성공한 새끼 물장군. 이 녀석들은 앞으로 커다란 앞다리를 통해 물속 최강의 포식자로 살아가며 습지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무령아리의 다양한 수서생물이 살고 있는 까닭은 어느 곳보다 습지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들은 식물에 붙어있는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은 늪지 생태계의 밑바닥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물고추나물. 물고추나물이고 이것들이 이제 모풀. 무령아리의 습지는 수심에 따라 다양한 식물이 자라납니다.
가장 얕은 곳엔 고마리가 군락을 이루고 중간엔 물고추나물과 보풀, 깊은 곳엔 세모고랭이가 자라죠. 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심원을 그리며 성장하는 식물은 견고한 성처럼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냅니다. 습지의 흙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7cm까지 들어간 채집기. 채집한 흙을 분석해보면 이 습지의 나이와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게 짧아. 오름은 화산의 배꼽과 같습니다. 지하에 쌓인 뜨거운 마그마의 가스가 빠지면서 식은 용암의 재가 쌓이게 되죠. 그렇게 생긴 잿더미가 오름입니다. 보통 분화구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빠지네. 예,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부가. 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고일 수도 없고. 그 모래 언덕보다 더 오르기 힘들어요, 이거. 조금씩 파볼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 화산 분출물인 스코리아에 있습니다. 스코리아는 미세한 기공이 많기 때문에 물을 쉽게 빨아들입니다. 자연이 만든 스펀지인 셈이죠. 화산섬 용암대지의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폭우로 물이 소용돌이치는 효돈천. 그런데 이틀 뒤 찾아가니 마치 마법처럼 감쪽같이 말라 있습니다. 물 빠지는 원리가 이런 거였네요. 이 용암대지의 투수성 그리고 이 송이라고 불리는 스코리아 때문이었네요. 제주 360여 개의 오름 중에서 물을 간직한 오름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백록담에 올라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렀을 겁니다. 접시 모양의 분화구인 사라오름. 1년 내내 완전한 습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물장오리도 물이 있는 오름이죠. 그리고 습지로 발전하고 있는 물차도름과 무령아리. 그런데 물이 있는 이 오름들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시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오름들도 처음엔 다른 오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죠. 원시림이 형성됐고 긴 세월 동안 침식과 퇴적이 반복됐습니다. 이윽고 바닥에 물이 빠지지 않는 불투수층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비가 스며들지 않는 그른 모양의 호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은 수생식물을 부르고 수생식물은 수많은 곤충과 새를 부릅니다. 오름에서 휘파람 새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육지와 고립된 섬 속의 섬 같은 이곳엔 희귀한 녀석들이 많답니다. 육지와 달리 노란색 줄무늬가 강한 줄장지뱀. 멸종위기 동물로 제주 처절한 뜻을 가진 비바리뱀도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이 녀석은 두점박이 사슴벌레. 크고 날카로운 뿔을 가진 이 수컷은 항상 강자의 유형을 드러내며 암컷의 선택을 기다리죠. 암컷은 작고 뿔이 없으며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녀석들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썩은 나무 둥치에 알을 낳는데요. 과연 이 두 녀석은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야생동물의 낙원 무령아리 습지. 어미 휘파람새가 새끼를 돌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안에서 새끼가 알을 밀어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문을 모른 채 알을 가져다 다시 품는 어미. 하지만 새끼가 다시 알을 밀어냅니다. 수수방관하는 어미. 이것은 먼저 부화한 새끼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어미의 본능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이용하는 것이 탕란. 바로 남의 둥지에 알을 위탁해 새끼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휘파람새의 둥지에 탕란을 한 것일까요? 노루는 무령아리의 단골 손님입니다. 신선하고 여린 풀이 많기 때문이죠. 노루들은 분화구 습지에서부터 입구의 초원지대까지 오름 전체를 누비며 살아갑니다. 무리엔 대장이 있고 노루는 그 대장을 따라 2마리에서 7마리까지 집단으로 살아가죠. 노루에게 6월은 출산의 계절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몸이 무거운데 털을 탐내는 까마귀.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노루의 털은 둥지를 만들어야 하는 까마귀에겐 다시 없는 재료죠. 하지만 까마귀의 작전상 후퇴.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습지 위로 수만 번 오갔을 낮과 밤. 그 시간 위에서 태어나고 사라졌을 수많은 생명들. 갓 태어난 새끼 노루가 생애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아직 태반을 매단 채 새끼를 돌보는 어미.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고 어미는 그런 새끼에게 자신의 몸속에 든 젖을 내주죠. 이 위대한 모성이 분화구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휘파람새 둥지의 새끼도 부쩍 자랐습니다. 어미보다 큰 새끼. 탕란을 한 것은 두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휘파람새. 이것 또한 자연의 오묘함이 아닐까요? 가뭄이 계속되자 살아가기에 열악해진 습지. 이런 상황에서도 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은 계속됩니다. 제주 도롱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최소한 며칠은 견딜 수 있게 물기 있는 돌 밑을 찾아 알을 낳죠. 비는 습지의 생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르막 초지대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 목장. 곤충을 좋아하는 황로는 소가 풀을 뜯으면 곤충들이 튀어나온 것을 아는 영리한 녀석들입니다. 이 목장 귀퉁이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한 녀석이 있죠. 애기뿔 솥동굴입니다. 솥동이 삶의 터전인 이 녀석. 수컷 한 마리가 뿔과 타원형 턱으로 열심히 흙을 파내 길을 만듭니다. 이 구멍은 애기뿔 솥동구리의 살림집이죠. 살림집에는 6개의 경단이 있습니다. 경단을 움직이는 녀석은 암컷. 암컷은 수컷이 밖에서 가져온 솥동으로 경단을 만들어 그 안에 알을 낳죠. 경단이 새끼들의 보금자리인 셈입니다. 작은 불빛이 여름밤을 수놓습니다. 반딧불입니다. 낮에 숨어있다 밤에 활동하는 반딧불이. 반딧불이 수컷이 암컷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나뭇잎 위에 올라가 교미를 준비합니다. 반딧불이의 구애가 참 간절하고도 아름답습니다. 람사르 협약,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인데요. 무령아래는 화산 습지로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됐습니다. 멸종위기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살고
물장군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멸종위기 비바리뱀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무령아리죠. 이 밖에도 무령아리는 희귀한 식물이 서식하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습지입니다. 무령아리 습지는 주변 생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습지의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수많은 버섯을 자라게 하죠. 이것은 제주 긴 뿌리 동충하초. 환경에 매우 민감해 온도나 습도가 달라지면 좀처럼 자라지 않는 버섯입니다. 이런 애들이 먹는데 동충하초에 매달려서 먹는 건 못 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겐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형성이 돼서 사실 동충하초 균은 그래요.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 자라는 죽음의 균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희귀한 백운란을 비롯해 제주의 깊은 산속이 아니라면 보기 힘들다는 으름란. 그리고 2006년에야 처음 발견된 영아리 난초도 있습니다. 무령아리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서 영아리 난초란 이름을 얻게 된 멸종 위기종이죠. 화산섬 제주. 제주도에 오름이 이고 있는 생명의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는 사람의 삶과 떨어져 있지만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목을 축여주고 먹이를 내줍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자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죠. 봄, 여름에 치열했던 시간은 이제 씨앗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봄이 되면 이곳 분화구는 소나타의 리듬처럼 생명의 일렁임으로 가득하겠죠.